제가 이번 오로다 데이 때 저희 상상스퀘어 PD님들이랑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저희 PD님 2명이 하루에 2만 보를 걷는다는 거예요. 2만 보. 2만 보는 여러분 진짜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바로 말해줬죠. 그렇게 걸으면 건강에 나쁠 수가 있다. 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X축이 걷기, Y축이 건강이라고 하면은 내가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어떻다? 건강은 계속 선형적으로 좋아질 거야. 이게 본능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어디까지? 초기 구간에는 맞는데 실상은 어떻냐? 내가 걸으면 걸을수록 처음에는 좋아요. 근데 점점 그 효과가 떨어지고 포화가 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모르고 더 걷기 시작하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부상의 위험이 생깁니다. 그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걷는 게 좋고 중강도나 고강도 운동을 섞어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력 운동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늘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이야기는 퍼스트 스텝이라는 책에서 제가 내용을 갖고 온 거예요. 퍼스트 스텝. 이 책도 로크미디어 책인데 이 책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추천하지 않습니다. 진짜 내가 걷기 덕후고 역사 덕후고 인류의 직립보행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 뼈의 막 변화 이런 것까지 알고 싶다. 왜냐면 저는 책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도 읽으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도 소개를 해드릴 때 이 책은 읽지 마십시오. 정말로 독서 내공이 막 진짜로 이렇게 막 하늘 뚫고 올라가서 나는 도저히 더 이상 읽을 책이 없다. 그런 분들만 읽으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서 더 읽고 싶네요. 그러니까 몇 분이 읽었어요. 읽고 나서 호기가 그때 말 안 들은 걸 후회한다. 그러니까 읽지 마십시오. 건강 관련해서는 이 움직임의 힘을 읽으세요. 이것도 로크미디어 책이 예전에 저랑 고 작가님이 이제 로크미디어 있을 때 추천한 책이죠. 진짜 좋은 책이에요. 이 켈리 맥고니걸 작가는 뭐 테드 슈퍼스타죠. 아시는 분, 이 책은 안 읽어보셨어도 이분 테드는 뭐 번역으로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막 있는 걸로. 그래서 이 움직임의 힘이 운동 관련해서는 정말로 쉽고 재밌고 유익한 책이다.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이거는 퍼스트 스텝, 이건 움직임의 힘은 아니고 이건 퍼스트 스텝이에요. 저희가 이제 책을 좀 읽어보면은 심장질환, 특정암, 제2형 당뇨병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걸어야 할까? 걸으면은 여러분 심장질환이나 특정암, 제2당뇨병을 어떻게 좀 뭔가 이렇게 고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이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스마트폰에 따르면은 그 답은 1일 1만 걸음이다. 그러니까 앱이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와치나 이런 거에 기준을 여러분 하루 1만 번은 걸으셔야 됩니다. 그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정도 걸으면은 내 스마트폰의 만보기 앱이 실망스러운 빨강이나 오렌지색에서 행복한 초록색으로 변경함으로써 인정한다는 뜻을 전달한다. 근데 그럼 1만 보라는 건 어디서 나온 거냐는 거예요. 1만 보라는 이 마법의 한계치는 어디서 온 것인가. 이들을 밝혀내려면 우리는 하계올림픽이 열리던 1964년 일본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한다. 그래서 여긴 좀 쌀데기 없는 얘기고 넘어가 보면은 올림픽은 일본 국민들을 고무시켰다. 그때 올림픽이 뭐 재밌었나 봐요. 사상 처음으로 경기가 TV에 생방송 중계되었고 재밌었겠네요. 1964년이 되자 일본 가정의 90%가 TV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럼 운동에 관심이 많아졌겠죠. 올림픽을 봤으니까. 큐시 대학의 보건복지학과 교수인 요시로 하타노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일본의 대중들이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고 자신의 조국에 비만이 점차 만연하고 있다는 점을 걱정했다. 걷기에 대한 그의 연구는 일본 사람들이 하루에 3,500에서 5,000보를 걷는다고 밝혔다. 그의 계산으로는 그 정도로는 건강을 유지하기 충분하지 않았다. 하타노는 그 다음 해에 시계업체인 야마사 토게이와 협업하여 이때 유명한 발명품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허리에 매달아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했다. 그 장치를 만포 K라고 불렀다. 우리나라는 이제 만복이죠. 일본어로 만은 1만을 포는 걸음. 그러니까 우리는 만복이죠. K는 계량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따라서 만복이다. 내 스마트폰의 걷기 앱엔 하루 목표가 1만 보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다. 대부분의 핏빛, 애플워치 이런 거 말하는 거죠. 하루 1만 보라는 목표는 하타노의 연구의 일부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 1964년 때 사실 상업적 목적이 강했던 거예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일종의 마케팅 전략. 왜냐면 만보기 이름이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만보기 안 사본 사람도 만보기라는 거 알잖아. 근데 우리가 뭐 5,000보기, 7,000보기 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보기라는 이 마케팅 숫자가 딱 떨어지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이게 생각보다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케팅 전략이다. 그렇지만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의미 있는 숫자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 보행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보스턴의 브리검 여성병원 유행병학자인 아이민리는 2011년에서 2015년의 기간 동안 평균 연령 72세,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죠. 1만 7천 명에 달하는 여성에게 일주일 동안 가속계를 달도록 요청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룹 전체로 보았을 때 그들의 하루 평균은 그들은 하루에 평균 5,499보, 5,500보 정도 걸은 거죠. 걸었으면 이는 전형적인 미국 성인의 1일 걸음수보다 약간 많은 정도이다. 그러니까 요때 72세 평균 연령 72세 어르신들한테 하루 얼마나 걷는지 재볼게 하니까 5,500보 정도 걸은 건데 이게 이게 미국 사람들 평균 걸음보다는 많다는 거죠. 그 이후 4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여성들 가운데 504명이 사망했다. 리는 그러니까 아까 그 17,000명 중에 504명이 사망하신 거예요. 리는 연구 참가자들의 1일 보행수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알려주는 훌륭한 예측기라는 걸 알아냈다. 그러니까 이 504명 중에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 걸었었는지 데이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거죠. 어떻게? 적어도 여기가 핵심이에요. 적어도 4,400보를 걸은 여성은 겨우 2,700보를 걸은 여성보다는 훨씬 건강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엄청 좋은 거예요. 4,400보를 걸으면 좋다. 일단은 2,700보보다는 그러니까 초기 구간에는 포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400보까지는 걷는 건 아주 좋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1일 보행수 7,500까지는 적게 걸은 7,500까지는 적게 걸은 여성보다 많이 걸은 여성이 계속해서 더 건강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몇 보까지? 7,500보까지는 건강에 그러니까 걷기와 건강이 비례했다는 거예요. 다만 거기가 정점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7,500보를 넘어가면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냥 지금 제가 계산하기 어려운데 10,000보를 걷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30분이라고 칠게요. 뭐 1시간이라고 칠게 계산하기 쉽게. 저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시간만 따져보려는 거예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근데 7,500보 10,000보 걸을 때 7,500보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10,000보 걸을 때 1시간이면은 7,500보 걸을 거면은 45분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5분만 걷고 15분은 다른 운동하는 게 똑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그냥 진짜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젊은 집단에서는 정점이 7,500보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뭐 10,000보까지는 걸어도 괜찮다.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근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걷는데 그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걷는 게 어떻다? 능사가 아니다. 근데 굉장히 악착같이 걸어요, 사람들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필요한 걷기의 양은 연령과 활동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레퍼런스를 주자면 나이대별로 어떻게 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 하루 평균 보행수보다 2,000보를 더 걸을 거를 권장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하루에 6,000보 걷는다. 그러면 8,000보 정도가 좋다. 운동으로 가기에는. 젊은 사람이 내가 8,000보 평균 걷는다. 그럼 10,000보도 괜찮다. 그러니까 나이대별로 다를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나이가 더 젊으면은 활동량이 많을 거니까. 그러니까 걷는 거 좋아요. 안 걷는 사람보다 걷는 거는 무조건 좋다니까요. 적게 걸으면 빨리 죽는다니까요. 심지어 빨리 죽어요. 너무 좋은 예측기라는 게 나온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적당히 걸으면서 저는 이제 계단 오르기나 아니면은 좋은 스트레칭 아니면 스쿼트 같은 어떤 좀 근력 운동 아니면은 스트레칭. 왜냐면 우리가 다 근육이 섬유화가 돼서 이제 이렇게 막 딱딱해지거든요. 제가 그거를 40대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진작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은 거를 땅을 치고 제가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걷는 것보다 근력 운동, 걷기 아니면 좀 격렬한 춤추는 것도 신나게 아무 춤이나 괜찮으니까 저는 춤추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다고
괜찮은 것 같다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알았어. 아, 요렇게 포화가 오니까 여기는 뭐냐? 여기 넘어가면 여러분 무슨 병 많이 걸리냐? 족저근막염. 저는 이걸 안 걸려봤는데 제 주변에 이거 걸린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저는 이거 발음도 잘 못하겠어요. 족저근막염. 이게 뭐냐면은 발 뒤꿈치에 통증이 온대요. 그래서 이게 증상이 뭐냐면은 전형적인 증상은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발을 디딜 때 느껴지는 심한 통증이 특징적이지만 모두 같은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니다. 통증은 주로 발꿈치 안쪽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 뒤꿈치 뼈, 전내측, 종골결절 부위를 누르면 통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심해지기도 한다. 주로 가만히 있을 때는 통증이 없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발생하고 일정 시간 움직이면 통증이 다시 줄어드는 양상이 많다. 진행된 족저근막염의 경우에는 서 있을 때 뻣뻣한 느낌이 지속되고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통증의 정도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거가 댓글에도 정말 자주 달렸어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너무 많이 걸으셔서 이 족저근막염 걸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많이 걸으면 어떻게 된다? 족저근막염 걸리고 무릎도 나갈 수가 있어요. 무릎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단 오르기 하면 무릎 나가는데 계단 오르기는 오히려 짧아요. 그 걷는 오히려 무릎이 강해지죠. 근력 운동이 되니까. 근데 걷기는 하면은 근력 운동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지만 그냥 근력을 강화시켜줘야 특히 나이가 우리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그냥 좀 이런 가벼운 운동보다 오히려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더 건강해지. 부상은 조심을 하면서. 근데 마냥 많이 걸으면은 이런 만보기 그냥 1만 보 걸어야 된다, 2만 보 걸어야 된다. 그냥 걸으면은 무조건 좋다. 그냥 이거를 구별해서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걸으면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2,700보 걸은 사람보다 4,400보 걸은 사람이 생존 확률 자체가 다르대요. 근데 7,500보 넘어가면은 그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래서 젊은 분들은 자기 평균 보행수 2,000보 이상 더 걸으면 2,000보 정도 더 걸으면 운동에 딱 좋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계단 오르기나 뭐 근력 운동하면 너무 좋다. 그다음에 너무 많이 걸으면은 무릎 나가고 이 족저근막염 걸린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그냥 이유 없이 걸으실 때 여러분 통증 있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분들은 족저근막염 있어서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염증약 이것도 이게 드셔야 되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너무 많이 걷는 거는 오히려 나쁠 수가 있다. 근데 걷기는 좋다. 그래서 제가 또 이러면 안 걷는 분들도 이게 맥락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걸으면은 또 어디에 좋은지 그 퍼스트 스텝에 조금 이렇게 뽑아 먹을 게 있어요. 그거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은 독서 연구소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걸으면은 이런 부분이 좋더라. 그런 거는 뭐 딴 데서도 워낙 많이 나오고 이 움직임의 힘 보면은 움직였을 때 우리 몸에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읽으면은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다. 이 책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똑똑하게 우리가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 만보는 만보기 마케팅에서 온 거다. 근데 이런 걸 안 따져보니까 아직 뭐 핏빛 이런 데도 되게 어드밴스드한 뭐 이렇게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데죠. 그런데도 기본 앱이 만보로 설정되어 있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다. 굉장히 잘못된 거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건데 예를 들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은 무작정 많이 걸으면 뛰는 게 아니라 걷기만 해도 무릎이 나갑니다. 걷기만 해도 무릎이 나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또 관련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좀 상황이 다른데 그런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셔도 좋고 아니면 병원 가서 또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고 보편적으로 이게 평균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잘 맞아 떨어지는 거지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체중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틀릴 수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분은 또 더 많이 걷는 게 좋은 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뭐 어떤 경우에 그럴지는 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좀 따져보시면서 무작정 제 말을 또 듣는 게 아니라 또 걸러 들을 건 걸러 들으시고 이렇게 왜냐하면 건강 관련해서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쓴 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나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조금 더 검색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아니면은 가까운 병원 같은 데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말이 꼬이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